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강사라는 직업이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한국 외대에서 태술 과정을 들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급해가지고 그 중에 한 팀에 LC 선생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저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일단은 이 평일반 들어가기 몇 주 전부터 이제 부교재를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부교재가 뭐냐면 시중 교재 말고 내가 만드는 교재 그거 만드는 게 또 빡셉니다. 그래서 진짜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컴퓨터 앞에만 붙어 앉아가지고 미친 듯이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있기는 한데 또 문제 선별하고 막 섞고 걔네 다 배열하고 편집하고 이게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 부교재가 끝이 아니죠. 집에 가서 그때 LC를 가르쳤어요. 듣기를 가르쳤기 때문에 음원 파일 같은 거 다 편집해서 준비를 해놔야 되고, 단어 시험 봐야 되니까 단어도 준비해야 되고, 빈출 표현 같은 거 다 정리해서 그것도 프린트물 줄 거 준비를 해야 되고, 수업 끝나면 또 음원 파일 메일로 보내주고, 그리고 문자로 뭐 중요 단어 같은 것도 가끔 정리해서 보내주고, 그리고 다음 수업할 것도 좀 약간 리허설처럼 하면서 어떤 포인트를 전달해야겠다, 이거를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강의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강의를 끝내고 나서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정말 1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업 시간이 오전에 한 11시? 이때쯤부터 시작해서 수업이 듬성 있고 9시 정도에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학원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회사 야근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뭐 중간에 비는 시간 한두 시간에 쉬면 되잖아요 하시겠지만 그게 쉬는 게 아닙니다. 아니 좀 이따 2-3시간 있다 수업해야 되는데 그게 뭐 쉰다고 그게 쉬워지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수업을 하고 집에 가면은 또 아까 말했던 그 수업 준비를 또 계속 해야 되고, 학원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제가 약간 멘붕이 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쉬는 것도 아니고 수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강사가 되게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학원에서 짜여주는 시간대로 하니까 진짜 전혀 자유롭지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힘들었던 거는 제가 주 5일로 계약을 한 건데 또 한 격주마다 한 번씩은 특강을 해야 되는데 주말에. 근데 이게 학원 측에서 강제를 하는 건 아닌데 저랑 같은 팀이었던 그 RC 선생님이 이게 이제 메인 반 중에 하나고 이 RC 선생님은 오래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거야. 다른 팀은 하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매달 토익 시험을 보고 문제를 또 외워와야 된대요. 그 문제 복원을 해야 된다고. 근데 뭐 시험을 가르치는 강사면은 뭐 그걸 당연히 해야 될 수는 있는데, 저는 그때가 이제 초반인데 갑자기 너무 빡센 반에 들어가가지고 그 모든 게 너무너무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이 일정들이 막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매번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도 약간 마음의 부담이 있었어요. 내가 1시간 반 동안 이 강의를 잘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요. 이거를 하루에도 몇 타임씩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게 약간의 마음의 부담이 있기도 했어요. 물론 이거는 초반보다는 이제 나중에 갈수록 좀 덜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것도 어느 정도 마음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집에 혼자 있다가 또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또 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좋은 점은 없었냐? 좋은 점 당연히 있었죠. 첫 번째, 어쨌든 회사는 아니다. 뭔가 그 조직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없죠. 강사는 되게 개인적인 직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외로운 직업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자유롭고, 그리고 강의 중간에 시간이 빌 때도 좀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진짜 회사보다 훨씬 좋죠. 그 조직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거. 근데 시간적으로는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학원에서 시간을 짜주면 전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가르치는 보람이 있죠. 내가 가르친 학생이 점수가 올랐다거나 수강 후기를 되게 예쁘게 잘 써주면 진짜 그게 너무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 저는 후기들을 다 캡처해 놓는다니까요. 제가 오랜만에 파일을 뒤지다가 그 한 줄 평가지를 받았던 거 캡처한 거를 찾았는데 되게 다 좋게 써줘가지고 순간적으로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좀 버텨서 더 해볼 걸 그랬나? 라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이건 지나니까 하는 소리고 또 막상 그 순간 되면 저는 똑같은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진짜 좋은 평가 받으면 그게 그렇게 고맙고 힘든 게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드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토익 강사라는 후광 효과.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는 되게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진짜로 하겠다는 걸 딱 하니까 엄청 뿌듯해하시고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어쨌든 긍정적인 직업이잖아요, 영어 시험을 가르친다라는 게. 그래서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죠. 되게 뭔가 뿌듯한 일이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페이가 셌어요. 그게 몇 년 전인데 시급이 2만 원 초반대였거든요. 근데 물론 내가 강의를 한 시간만큼의 시급이기 때문에 내가 뭐 학원에 오래 있는다고 많이 받고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급이 높은 편이었죠. 물론 그 이상으로 수업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라는 거. 실제로 내가 수업 준비하는 시간만큼 다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 시급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대형 어학원 토익 강사는 연봉 1억이다. 그게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연봉 1억이라고 들으면 그러면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씩 번다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토익 강사가 연봉 1억을 번다는 거는 방학달 있죠. 방학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4달 있잖아요. 이 4달 동안에 한 2,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 정도를 벌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반은. 그리고 나머지 평달 있죠. 방학이 아닌 8개월 동안에 일반 그냥 직장인만큼 받는 거예요. 한 250만 원 정도? 그래서 걔네를 합하니까 이제 연봉 1억이 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강사마다 다르고 이건 이제 잘 나가는 사람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근데 평달에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방학이 되기 그 직전에 그만뒀어요. 왜냐면 방학이 되면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게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그거를 감당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쉽다가도 그때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도 저는 같은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던 일이고 좋았던 점도 분명히 있었지만 내가 이걸 계속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 좋았던 점, 그러니까 이 장점들을 누리기 위해서 제가 견뎌야 되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게 맞기는 한데 내가 생각하는 그 일의 장점들 그것만 보고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장점들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견뎌야 되는 점들이 있죠. 그거를 내가 실제로 견딜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글을 잘 써서 작가가 되고 싶은데 한 자리에서 오래 일하는 게 싫으면 작가가 되기가 어려운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강의를 하고 거기서 재미와 보람을 느끼고 또 자유로움을 즐겼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과 끊임없이 어떤 수업 자료나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거 그리고 계속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어느 정도 안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면 그만큼 내 수업을 늘려야 되고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내 시간이 없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안고 가기가 좀 힘들었던 거예요. 이걸 몰랐던 건 아니야. 이 단점들을 애초에 몰랐던 건 아닌데 내가 직접 겪어보니까 그 장점을 누리는 것보다 이 단점들을 버티는 게 나에게 더 크게 다가왔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원하는 일에 도전을 하시려면 그걸 꼭 기억하세요. 장점만 보고 가면 안 되고 그 장점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걸 버틸 수 있는가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문제는 이걸 직접 안 해보고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냥 빨리빨리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를 빨리 직접 해봐야 이게 나한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게 그냥 상상만 하는 것과 알바로 경험하는 거는 그 일을 온전히 알기가 어려워요. 직접 내 일이 되기 전까지는. 근데 또 원하는 거에 매번 그렇게 도전하고 배워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기는 하죠. 비용도 들고 시간도 많이 드니까. 근데 이건 있어요. 이런 경험을 거듭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거에 더 가까워지는 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많이 그냥 원하는 거를 빨리 도전해보고 빨리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 토익 강사를 그만두고 다시 기초 영어 쪽으로 갈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제가 가르치는 일에 너무 지쳐 있어가지고 그냥 회사를 다시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사람이 참 간사하겠으리. 아니 회사가 싫어서 강사를 한 건데 응? 강사가 또 너무 힘드니까 그냥 편하게 회사를 다니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학원을 그만두자마자 거의 바로 어떤 영어 컨텐츠를 만드는 스타트업에 들어가게 돼요. 오늘 원래 이 이후의 얘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제가 1시간 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 진짜 이거 카메라 끄고 뻗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제 얘기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자주 봐요. 안녕. 요 S 라인을 B라고 볼 거고 요 쉿 발음 죄송합니다. 요 쉿 라인을 우리 C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s covering the late shift tomorrow? Who's covering까지는 적었죠? 뒤에가 안 들리죠? 여러분 조금 빠릅니다. 빨라요. 내가 못 듣는 게 아니고 빠른 거예요. Organizing 이라고 적으셨어요? 발음을 찰지게 해줬죠? 근데 지금 B번은 뭐라고 했습니까? B번